만약 세상의 한 곳에 남자의 모든 활력을 빨아들이는 땅이 있다면 여러분은 과연 그곳에 발을 들일 용기가 있으신가요? 마더타 아름다운 나라 베네수엘라의 고대 숲 깊숙한 곳에는 현지인들조차 입 밖에 내기를 꺼리는 땅이 존재합니다. 나이가 있는 남성 여행자라면 반드시 피하라는 경고를 듣게 되는 곳이죠. 그렇지 않으면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외국 남성의 양기를 빼앗아 생기 없는 껍데기 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기이한 힘이 깃들어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한번 저주에 걸리면 결코 빠져나올 수 없다고 하지요. 여러분이라면 과연 한계를 시험하며 이 죽음의 땅에 숨겨진 섬뜩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이제 베네수엘라의 가장 오싹하고 신비로운 전설들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19번 죽음을 지키는 풍습. 만약 시신과 함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한다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죠. 하지만 베네수엘라 사람들에게는 전혀 낯선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의 시신을 집안에 두는 것은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신성한 믿음입니다. 그들은 고인이 된 이의 영혼이 여전히 가족 곁에서 살아가며 악한 것들로부터 집을 지켜준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섬뜩한 행위가 아니라 조상과의 존중과 연결을 이어가는 방법인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시신은 나무로 만든 관에 안치되거나 때로는 천으로 곱게 감싸 집안의 가장 존경받는 자리에 놓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공동체의 풍습에 따라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점은 가족들이 고인을 죽은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하루 일과를 이야기하거나 축제나 기도와 같은 중요한 의식에 함께하도록 초대하기도 합니다. 18번 죽은 이를 대신하는 인형. 베네수엘라에서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장례식을 치를 수 없을 때 실제 사람 대신 인형을 사용하는 풍습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러나 이 인형들은 평범한 장난감이 아닙니다. 세심하게 제작되고 실제 사람처럼 옷을 입히며 장례 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 묻히게 됩니다. 이 특별한 전통은 왜 시작된 걸까요? 이는 힘든 경제 상황 속에서도 고인을 기리기 위해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역 사회에서는 인형이 고인의 영혼을 담고 있다고 믿습니다. 인형의 장례를 치름으로써 유족들은 큰 경제적 부담 없이도 고인을 존중하며 마지막 길을 보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만약 이 의식을 제대로 치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부분이 섬뜩한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현지인들은 인형의 장례가 올바르게 진행되지 않거나 매장 전에 인형을 정성껏 보살피지 않으면 고인의 영혼이 편히 쉬지 못한다고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 주민들은 그 영혼이 인형에 깃들어 귀신 들린 인형이 되어 유족을 평생 괴롭힐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는 살아있는 인형에 관한 기이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밤에 인형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거나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 인형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합니다. 17번 독사에게 버려진 마을. 안데스 산맥 깊숙이 숨겨진 엘파라모데라 쿨라타라는 마을은 한때 수백 명이 살던 평화로운 공동체였습니다. 장엄한 자연에 둘러싸인 이곳은 고요하고 아름다웠지만 지금은 아무도 발을 들이지 않는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독사들이 마을을 점령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현지인들에 따르면 모든 일은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의 이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폭우가 독사들이 번성하기에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집 주변에서 몇 마리의 뱀만 보였지만 곧 마을 전체를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뱀들은 결코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치명적인 산호뱀, 살무사, 그리고 일부 소문에 따르면 아직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거대한 뱀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곧 정체 모를 죽음들이 뒤따랐습니다. 사람들은 밭에서 일하다가 집 안에서 심지어 잠을 자는 동안에도 뱀에 물렸습니다. 사망자는 빠르게 늘어났고 공포가 마을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상황을 통제할 방법이 전혀 없자 결국 주민들은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엘파라모 데라 쿨라타는 유령 마을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감한 탐험가들이 이 버려진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이곳이 이제 뱀들의 왕국이 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탐험가들 중 다수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뱀이 땅을 가로지르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는
이 뱀들이 단순한 자연의 생물이 아니라 한때 마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영혼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이는 마치 마을이 여전히 살아있는 듯 공기 중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고도 말합니다. 다만 이제는 그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 공포스러운 뱀들일 뿐입니다. 16번. 빈민가의 약육강식 법칙. 베네수엘라의 악명 높은 빈민가 바리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는 오직 약육강식만이 존재합니다. 정부는 웃음거리일 뿐이고 무장갱단이 이곳의 왕입니다. 물가부터 일상생활, 심지어는 당신의 생명까지 모든 것을 그들이 지배합니다. 그리고 명심하십시오. 여기서 실수하면 단순히 곤란에 처하는 정도가 아니라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소한 절도 정도는 경찰에 잡혀가는 것으로 끝날 거라 생각하시나요? 이곳에서는 도둑이 경찰서에 발을 들일 기회조차 없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처형당하죠. 때로는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말입니다. 이는 갱단에 대항하려는 사람들에게 주는 살아있는 교훈입니다. 이 지역의 두목, 명령을 거역한다면 결과는 하나, 죽음뿐입니다. 바리오의 규칙은 잔혹할 뿐만 아니라 누구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베네수엘라 정부조차 이곳에는 개입할 힘도 용기도 없습니다. 경찰은요? 감히 발을 들일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여기 발을 들이는 순간 햇빛을 마지막으로 보는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에 카메라를 걸고 흥미로운 베네수엘라의 한 구석을 구경한다고 여유롭게 걷는 관광객이라고요? 북적이는 관광지에서 몇 골목만 잘못 들어서 바리오의 어두운 골목으로 발을 옮기는 순간 당신은 사냥꾼들 한가운데 놓인 먹잇감이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걸어 들어가는 순간 차갑고 의심 어린 시선들이 당신을 둘러쌉니다. 길모퉁이 노점상들이 조용히 지켜보고 놀던 아이들도 멈춰섭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총성은 경고처럼 울려 퍼집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절대 여기서 운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바리오의 가장 무서운 점은 단지 위험함이 아니라 이곳이 하나의 독립된 세계처럼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총을 쥔 자가 곧 법인 세계, 사람의 목숨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고 팔리는 세계입니다. 15번. 영혼과의 결혼, 전통. 죽은 사람이 결혼할 수 있을까요? 베네수엘라에서는 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결혼을 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면 그 가족은 영혼과의 결혼이라 불리는 기이한 의식을 치를 수 있습니다. 이는 장난이나 단순한 상징의식이 아니라 매우 진지하고 영적인 절차로 오직 결혼을 통해서만 고인의 영혼이 평온을 찾는다고 믿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를 통해서만 죽은 이의 영혼이 가족을 평생 괴롭히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결혼식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가족은 대리인을 정합니다. 대개 고인과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가 맡게 되죠. 이 사람은 의식에서 신부 또는 신랑의 역할을 합니다. 결혼식 예복을 입고 서약을 낭독하며 반지를 교환하고 심지어 결혼 케이크를 자르는 등 일반적인 결혼식 절차를 모두 진행합니다. 단,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쪽 당사자는 이미 세상에 없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요? 결혼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사람은 영원히 외롭고 고통스러운 상태에 머물며 때로는 원혼이 되어 가족을 괴롭히거나 산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들으면 섬뜩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고인의 영혼이 사후에 안식할 수 있도록 돕는 신성한 책임이라고 여깁니다. 일부 가족은 수백 명의 하객을 초대해 성대한 영혼 결혼식을 치르기도 합니다. 비공식 조사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는 결혼하지 못한 채 사망한 사람의 최대 20%가 이 영혼과의 결혼, 의식을 거친다고 합니다. 14번. 미의 여왕들의 나라. 7번의 미스 유니버스 우승과 6번의 미스 월드 우승 기록을 보유한 베네수엘라는 단순히 아름다움의 상징을 넘어 철저한 훈련을 거친 여왕들의 강국입니다. 그러나 화려한 영광 뒤에는 외모에 집착하는 문화가 자리하고 있으며 아름다움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여성들에게 무겁게 짓누르는 엄청난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미인 대회는 단순한 문화 행사가 아니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자 일종의 생존 경쟁입니다. 이곳에서 아름다움은 단순한 장점이 아니라 자산입니다. 많은 소녀들이 15, 16살 무렵부터 외모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2022년 조사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여성의 약 40%가 한 번 이상 성형 수술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가장 흔한 수술은 코 성형, 가슴 확대, 지방 흡입입니다.
심지어 가난한 가정에서도 딸을 더 예쁘게 만들기 위해 재산을 팔거나 빚을 지고 생필품을 희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딸이 미인대회에 나가 왕관을 얻고 인생을 바꾸길 바라는 희망 때문입니다. 하지만 높은 콧대와 도톰한 입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여기서 아름다움은 선택이 아니라 기대이자 사회적 인정을 받기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늘 완벽한 미의 기준이 공유되며 하얀 피부와 모래시계의 몸매, 흠잡을 데 없는 머릿결이 없는 여성은 나이와 상관없이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베네수엘라의 미용 학교들은 미의 공장이라고 불릴 만큼 유명하며 어린 소녀들이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걷는 법, 손짓, 인터뷰 기술을 수시간씩 연습합니다. 그러나 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대가는 우울증, 낮은 자존감, 그리고 때로는 더욱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아름다움을 향한 열망일까요? 아니면 왜곡된 꿈일까요? 베네수엘라의 미의 문화는 단지 미의 여왕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외모에 집착하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냅니다. 어린 소녀들은 자신의 가치는 외모로만 평가된다고 믿으며 가족들은 딸의 아름다움을 재정적 투자로 바라보게 됩니다. 13번. 호수 아래 잠든 유령도시. 호수 아래에 유령도시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마치 공포 영화 속 이야기 같지만 베네수엘라의 마라카이보 호수 아래에는 소름 끼치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이곳은 신비로운 카타툼보 번개 현상으로 유명하지만 그 깊은 물속에는 수세기 전 태홍수와 자연재해로 사라진 고대 도시가 잠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도시는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 지역을 괴롭히는 기이한 현상을 남겼습니다. 현지인들은 그 재해로 목숨을 잃은 이들의 영혼이 여전히 이곳을 떠돌며 안식을 찾지 못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밤에 이 물길을 지나는 어부들은 섬뜩하고 불길한 경험담을 전해줍니다. 그들은 마치 물속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도움을 청하는 듯한 절박한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 울음소리는 멀리까지 퍼져나가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섬뜩합니다. 일부는 잃어버린 영혼의 손이 물밑에서 뻗어나와 배를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증언합니다. 마라카이보 호수는 밤하늘을 밝히는 장관인 카타툼보 번개로도 유명하지만 현지인들은 호수 위에서 보이는 모든 빛이 과학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때때로 호수 수면 위에 기이하게 빛나는 불빛이 나타나 부자연스럽게 움직이는데 사람들은 이것이 과거에 희생된 영혼들이 분노로 불을 밝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것이 대홍수로 물에 갇힌 영혼들이 여전히 탈출하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깜깜한 하늘 아래 멀리서 천둥이 울리고 호수 위에 기묘한 빛이 반짝이는 한밤중의 풍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과연 당신은 이 전설 속 도시의 유령들과 마주할 용기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겁에 질려 돌아서게 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아직 더 어두운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완성 안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마라카이보 호수 아래의 유령 도시는 세상이 감추고 있는 수많은 섬뜩한 비밀 중 하나일 뿐이며 다음 이야기는 어쩌면 그보다 더 무서울지도 모릅니다. 12번. 양에너지 희생의식. 오늘 들으실 이야기 중 가장 기묘하고 섬뜩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브라질 국경 근처의 한 외딴 마을에는 장엄하면서도 섬뜩한 이름을 가진 신비한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바로 제규어의 아들들이라 불리는 부족입니다. 이들은 현대 사회와 완전히 단절된 채 살아가며 힘의 희생의식이라 불리는 기이한 의식을 행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서운 이유는 부족의 신비로움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역에 우연히 발을 들인 남성들이 맞이할 수 있는 끔찍한 운명 때문입니다. 이 부족은 특히 나이가 많은 남성, 그리고 외국인을 강력하고 풍부한 에너지를 지닌 존재로 여깁니다. 이 지역에서 길을 잃은 이들은 종종 환영을 받습니다. 부족원들이 친근하게 잔치를 열어주며 제규어의 피라 불리는 수상한 음료를 건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속아 마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 증언에 따르면 이 음료는 단순한 의식의 일부가 아니라 마신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합니다. 이를 마신 피해자는 몸의 통제권을 잃고 마치 꼭두각시처럼 부족의 뜻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피해자는 부족의 기묘한 의식에 강제로 참여하게 됩니다. 부족은 남성의 양에너지를 흡수하는데 이것이 남자의 생명력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이야기에서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부족원 사이에 에너지를 옮긴다고 여겨지는 기이하고 은밀한 행동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의식이 끝나면 피해자는 지쳐 쓰러진 채 숲속에 버려집니다.
살아남은 이들은 단순한 공포를 넘어 평생 지워지지 않는 심리적 상처를 안고 돌아옵니다. 현지인들은 제규어의 아들들, 의식을 살아남은 사람은 절대 예전의 상태로 회복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부족이 남성의 힘의 근원이라 여기는 양 에너지를 모두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살아 돌아온 자들은 마치 영혼까지 빨려나간 듯한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탈진 상태에 빠집니다. 어떤 이들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깊은 숲속에서 공허함에 사로잡힌 채 깨어났다고만 전합니다. 11번. 현금 반출 금지.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지속되는 경제 위기 속에서 베네수엘라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외화 반출 전면 금지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위반 시 무거운 벌금, 재산 몰수, 심지어 공항에서의 즉각 체포까지 가능한 법률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석유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와 급속히 가치가 하락하는 볼리바르 화폐 때문에 정부는 외화의 유출을 막기 위해 강력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달러와 같은 외화는 국가 내부에서 귀중한 자산이며 물자 부족 상황 속에서 많은 국민들에게는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외화를 국외로 반출하는 행위는 경제적 파괴 행위로 간주되어 중대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려고 공항에 도착했는데 주머니 속에 몇 달러가 남아 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출국 수속을 밟던 중 세관 직원이 다가와 수화물을 검사합니다. 그리고 허용치를 초과한 금액을 소지한 사실이 드러나면 즉시 모든 현금이 몰수되고 신문을 받기 위해 억류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여행객들은 세관원이 위반 사실을 눈감아 주겠다며 뇌물을 요구하거나 노골적으로 위협했다고 증언하기도 합니다. 꽤 무섭지 않습니까? 혹시 이건 단순히 관광객을 겁주는 수법이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법을 어겼다가 빈손으로 베네수엘라를 떠난 외국인 사례가 많습니다. 놀라운 점은 한도를 초과한 금액이 겨우 수백 달러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액수만으로도 심각한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만약 슬쩍 눈을 피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특히 국제선 출입국 지점에서는 철저히 단속되고 있으니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법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나라, 특히 외환 문제에 있어서 베네수엘라는 절대 가볍게 여길 곳이 아닙니다. 10번. 앉아서 자는 전통. 베네수엘라의 일부 원주민 부족, 특히 아마존 열대우림에 사는 가장 원시적인 공동체 중 하나인 야노마미족에는 매우 독특한 풍습이 있습니다. 바로 허리를 곧게 세우고 앉아서 잠을 자는 것이지요. 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영혼을 사악한 힘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깊은 영적 의식입니다. 부족의 전승에 따르면 누워서 잠들면 영혼이 몸을 떠나기 쉬워지고 그 틈을 타 악령이나 떠도는 영혼이 침입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그들은 등을 곧게 편 채 앉아서 잠을 잡니다. 이렇게 하면 영혼이 미끄러져 나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잠자는 동안 몸이 옆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나무 막대나 밧줄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야노마미족에게 앉아서 자는 것은 단순한 자기 방어를 넘어 언제나 곁에서 지켜준다고 믿는 조상들에 대한 예를 표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야노마미 공동체에 초대받았는데 앉아서 자는 것을 거부한다면 그들의 정신문화에 대한 모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앉아 자는 전통은 삶 속에서 매우 신성한 부분이며 이를 무시하는 것은 믿음과 풍습에 대한 무례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따뜻한 환대는커녕 불필요한 긴장이나 문화적 갈등이 생길 수 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워 자지 않고 밤을 보낼 수 있을까요? 아마존 열대우림의 깜깜한 밤, 벌레 소리와 바람에 스치는 나무칩 소리에 둘러싸여 등을 꼿꼿이 세운 채 앉아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등이 뻐근해지고 다리는 저려오지만 뒤로 기대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도전이 아니라 영적인 여정입니다. 여러분은 이 낯선 풍습 속에 몰입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몇 시간도 버티지 못하고 포기하게 될까요?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준비하십시오. 다음에 소개할 기묘한 전통은 여러분을 더욱 놀라게 할 테니까요. 준비되셨나요? 9번. 남자는 치마를 입어야 한다. 남자가 치마를 입는다고요? 농담 같거나 파티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산안토니오 데 로마스 마을에서는 이것이 반드시 지켜야 할 의식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남자가 치마를 입는 것이 단순히 조상을 기리는 방식일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는 성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화가 진정한 가치임을 선언하는 행위라고 믿습니다.
축제 기간이 되면 남자들은 치마를 입고 여자들과 함께 춤을 추며 성별, 나이, 사회적 지위의 경계가 모두 사라진 듯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언뜻 보기에는 매우 진보적이고 인도주의적인 전통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겉모습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곳에서 치마를 거부하는 것은 단순히 재미를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조상에 대한 모욕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안타깝게도 관용이란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남성 방문객들은 정중히 거절하거나 웃으며 안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이들은 타는 듯한 햇볕 아래 몇 시간 동안 무릎 꿇고 참회해야 했습니다. 운이 좋았는지 나빴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이들은 마을에서 쫓겨나 주민 전원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수치를 안고 떠나야 했습니다. 한 방문객은 당시를 마치 중세재판정에서 치마 거부죄로 심판을 받는 기분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여러분은 치마 한 벌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라고 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수백 명의 시선이 쏟아지는 가운데 흐르는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순간이 온다면 그게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이 전통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앞으로 더 기묘한 풍습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8번. 생존을 위해 머리카락을 파는 여성들. 베네수엘라의 진짜 머리카락은 해외 미용 업계에서 매우 귀하게 취급됩니다. 특히 콜롬비아나 브라질과 같은 나라에서는 길고 윤기 나는 머리카락이 고급 가발과 헤어 익스텐션을 만드는 데 이상적인 재료로 여겨집니다. 그 결과 절박한 여성들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팔기 위해 모여드는 지하 머리카락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머리카락을 팔아받는 돈은 많아야 수십에서 수백 달러에 불과하지만 심각한 위기 속에서는 그야말로 생명줄이 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을 파는 관행은 폭력과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거리에서는 머리카락 절도라는 새로운 범죄 유형이 등장한 것입니다. 범인들은 특히 머리를 풀고 다니는 장발 여성들을 노립니다. 대낮에도 거리낌 없이 피해자를 덮쳐 가위나 칼로 머리카락을 잘라 가버립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들은 머리카락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순식간에 공격당한 충격으로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까지 겪게 됩니다. 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어떤 수단이든 찾게 됩니다. 비록 그것이 대체할 수 없는 무언가를 포기하는 일일지라도 말이죠. 그런데 머리카락에 얽힌 이 기묘하고 소름 돋는 이야기가 이미 충분히 충격적이라고 생각된다면 마음을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베네수엘라 문화 속 더욱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질 테니까요. 준비되셨나요? 7번. 결혼식에서 줄넘기업. 베네수엘라의 일부 지역에서는 결혼식이 단순히 중요한 행사에 그치지 않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함께 줄넘기를 해야 하는 독특하고도 까다로운 의식이 치러지죠. 이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결혼이라는 여정 자체를 상징하는 깊은 의미와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의식은 결혼 생활이 항상 순탄치만은 않으며 수많은 장애물과 도전을 마주하게 된다는 믿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줄은 부부가 앞으로 맞이할 삶의 어려움을 상징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함께 줄을 넘는 동안에는 호흡을 맞추고 서로를 믿으며 균형을 유지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앞으로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좋은 징조로 여겨집니다. 반대로 발이 걸려 넘어지면 그들의 결혼 생활이 시련에 부딪히거나 오래가지 못할 수 있다는 징후로 받아들여집니다. 본식이 끝난 뒤 신랑과 신부는 모든 하객 앞에 나섭니다. 길게 펼쳐진 줄은 종종 꽃이나 리본으로 장식되어 의식의 격식을 더합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와 정장을 입은 신랑은 넘어지지 않고 최소 3번은 줄을 넘어야 합니다. 하객들은 환호와 박수로 이 순간을 함께하며 긴장감과 즐거움이 뒤섞인 특별한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6번. 빵 한 덩이를 사려면 줄을 서야 한다. 여러분은 빵 한 덩이를 사기 위해 몇 시간을 줄 서서 기다릴 수 있으신가요? 베네수엘라에서는 장기화된 경제 위기로 음식이 사치품이 되어버리면서 일상적인 장보기조차 더 이상 간단하지 않습니다. 빵, 쌀 한 포대, 심지어 화장지까지도 끝이 보이지 않는 줄에서 몇 시간을 버틴 뒤에야 겨우 손에 넣을 수 있는 전리품이 된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의 기본 생필품 부족은 초인플레이션, 잘못된 경제 운영, 그리고 국제 제재 등 여러 요인이 겹친 결과입니다. 상점의 진열대는 텅 비어 있는 경우가 많고 새 물품이 들어오면 사람들은 음식을 조금이라도 구하기 위해 서둘러 줄을 섭니다. 줄서기는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경쟁이 된 것이죠. 이 기다림은 몇 시간에서 하루 종일 이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접이식 의자, 햇볕을 가릴 우산,
간단한 간식까지 챙겨와 긴 시간을 버팁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속에 숨어 있는 위험입니다. 범죄 조직이 줄 서 있는 사람들을 노려 음식이나 돈, 귀중품을 빼앗는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심한 경우 폭력까지 당하는 사례도 있어 사람들은 줄에 설 때마다 두려움과 불안을 안고 있습니다. 5번 돌고래 사냥 금지. 베네수엘라에서는 돌고래, 특히 이 나라의 민물 지역에 서식하는 희귀종 아마존강 돌고래가 매우 사랑받고 또 엄격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돌고래를 사냥하거나 해치면 중형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아마존강 돌고래를 단순한 동물이 아닌 신성함과 행운을 상징하는 존재로 믿기 때문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돌고래는 숲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인간으로 변신할 수 있다고도 전해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밀렵꾼들은 당국이 개입하기도 전에 현지 공동체로부터 스스로 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곳의 강가 마을을 방문한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돌고래는 단순히 보호받는 것을 넘어 신적인 존재로 존경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신성한 생명체의 땅에 발을 들일 용기가 있으신가요? 하지만 눈을 떼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는 존중과 예절에 관한 또 다른 독특한 풍습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테니까요. 4번 손에 입맞추는 풍습. 단순한 손등에 입맞춤이 말보다 더 많은 의미를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베네수엘라에서는 특히 격식을 갖춘 모임에서 손에 입맞추는 것이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깊은 존경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풍습이 남성이 여성의 손에만 입맞추는데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성도 상대가 나이가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다면 남성의 손에 입맞출 수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문화의 아름다움이지만 이를 거부하거나 제대로 하지 못하면 무례하다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베네수엘라 사람을 만났을 때 이 풍습을 자연스럽게 해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잠시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이런 문화적 아름다움에서 훨씬 더 오싹한 내용으로 넘어가게 될 테니까요. 3번 밤의 도시. 카라카스의 빛과 그림자. 격식 있는 모임이나 중요한 자리에서 손에 입맞추는 행위는 단순한 사회적 인사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현합니다. 이는 타인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자리에서 남성이 여성의 손에 입맞추는 것은 우아한 인사이자 존경과 찬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가 특별한 이유는 여성이 남성의 손에 입맞추는 경우도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남성이 나이가 많거나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역할과 위치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손에 입맞춥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손에 입맞춘다고 해서 실제로 입술을 손에 대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상대방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고개를 살짝 숙인 뒤 손 가까운 공기 위에 입술이 거의 닿지 않을 정도로만 가져갑니다. 몸짓은 자연스럽고 부드러우며 존경심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하거나 엉성하게 하면 무례하거나 품격이 부족하다고 여겨져 중요한 자리에서 큰 결례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전통을 지키고 있는 격식 있는 모임에 들어선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작은 실수 하나로도 오해를 샀거나 좋은 인상을 잃을 수 있으니 미묘함과 절제가 필수입니다. 2번 마라카이보 호수. 세계에서 번개가 가장 많이 치는 곳. 베네수엘라 서부에 위치한 마라카이보 호수는 세계에서 가장 기이하고 장관인 자연현상 중 하나인 카타툼보 번개로 유명합니다. 매년 무려 120만 번 이상의 번개가 치는 이곳은 지구의 번개 공장이라 불리며 번개가 만들어내는 눈부신 빛이 밤하늘을 끊임없이 밝혀 다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초현실적인 장면을 연출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기한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카타툼보 번개는 이 지역의 독특한 자연 조건 때문에 발생합니다. 카타툼보 강이 마라카이보 호수로 흘러 들어가면서 호수에서 올라오는 습한 공기와 안데스 산맥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 만나 강력한 폭풍을 형성합니다. 이로 인해 번개가 밤마다 7시간에서 10시간가량 1년에 약 260일 동안 연속적으로 번쩍이게 됩니다. 이는 놀라운 자연 현상일 뿐만 아니라 지구대기에 오존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아름다우면서도 으스스한 이 현상은 전 세계의 과학자와 관광객을 끌어들이지만 현지인들에게 카타툼보 번개는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번개의 빛과 천둥 소리가 조상들의 영혼이 보내는 경고라고 믿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인간이 자연을 훼손하거나 영적인 규범을 무시하면 이 영혼들이 분노한다고 전해집니다. 마라카이보 호수 주변의 어부들은
번개가 하늘을 가르고 천둥이 고요한 밤공기를 울릴 때 밤에는 이 지역을 피하곤 합니다. 많은 이들이 번개 속에서 사람의 그림자나 이상한 형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마라카이보 호수가 생자의 세계와 영혼의 세계가 맞닿은 장소라고 믿습니다. 1번 정부 비판 금지. 베네수엘라에서 표현의 자유는 매우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언론인이나 블로거 또는 평범한 시민까지도 정부나 체제를 비판하는 말이나 글을 할 때는 극도로 조심해야 합니다. 베네수엘라의 언론은 국가 당국의 철저한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독립 언론은 자주 압박을 받는데 운영 허가 취소, 벌금 부과, 부적절한 내용 삭제 명령 등이 이어집니다.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 많은 언론사는 자율 검열을 택하며 민감할 수 있는 내용을 조용히 삭제한 뒤 보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이나 지도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용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매우 큽니다. 많은 기자들이 체포되어 중형을 선고받거나 목숨을 지키기 위해 망명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심지어 자유로워 보이는 소셜미디어조차도 감시를 받고 있어 단 한 번의 게시글, 상태 업데이트 또는 부정적인 댓글 하나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베네수엘라인들에게 이는 단순히 용기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표현의 자유가 제한된 사회에서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은밀하게 드러내거나 때로는 더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희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네수엘라는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 문제까지 맞서야 하는 강인한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특이한 풍습에서부터 초현실적인 자연현상, 그리고 복잡한 법률에 이르기까지 베네수엘라는 단 한 번의 방문으로는 결코 다 알 수 없는 나라입니다. 매력과 위험이 공존하며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동시에 경계심을 갖게 하는 곳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롭고 섬뜩하게 느껴지셨다면 다음에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위험한 장소를 더 탐험해볼 용기가 있으신가요?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